영국 버밍엄 외곽 블랙리지 공원. 겨울 끝자락의 차가운 공기가 공원 전체를 감싸고 햇살은 나무 사이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무 벤치는 젖어 있었고 산책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쓸쓸한 바람이 불고 멀리 카페에서 풍기는 계피향이 어렴풋이 전해졌다. 한유나 28세. 버밍엄 시립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한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랐지만 늘 가슴 한켠엔 한국이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하루 12시간 넘는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흰색 롱코트에 청바지, 간단한 백팩을 메고 이어폰을 끼운 채 블랙리지 공원 옆길로 들어섰다. 이 길은 유나에게 익숙한 퇴근 코스였다. 매일 걷는 길, 늘 조용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길.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멀리서 시야 바깥 주차장에 검은색 스윌가 멈춰서 있었다. 엔진 소리는 꺼졌지만 차 안의 어둠은 묘하게 불길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3명의 남성이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후드티를 눌러 쓴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 방향엔 유나가 있었다.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다. 이어폰에선 피아노 연주곡이 흐르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 어둠 속에서 공원 숲길의 한켠 바람과 섞인 낮은 으르렁 소리. 멀리선 들리지 않았지만 숨어있던 그 존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클리프행어 외 흑권 남성들의 정체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유나를 지켜보는가? 유나는 여느 날처럼 이어폰을 낀 채 걸었지만 오늘따라 뒷목이 서늘했다. 이유 없는 불안함. 평소와 똑같은 길인데. 그녀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조금 더 빨리 옮겼다. 그 순간 뒤쪽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인가 했지만 두 번째 소리는 더 가까웠다. 뭐지? 유나는 고개를 돌렸다. 3명의 남자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입가에는 웃음도 없고 눈빛은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도망쳐야 한다. 핸드폰을 꺼내려던 순간 앞쪽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길 잃었어요? 그는 느긋하게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옆으로 피해 가려 했지만 남자는 한 발 다가섰다. 우리랑 잠깐 이야기나 하죠. 괜히 도도하게 굴지 말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배운 응급상황 대처법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한쪽 손은 재빨리 백팩 속 호신용 스프레이를 찾았다. 하지만 3명 모두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고 도망칠 틈은 보이지 않았다. 그냥 가게 해주세요. 그녀는 최대한 담담한 척 말했다. 지금 경찰에 연락하면 경찰? 뒤에서 누군가 키득거리듯 웃었다. 이 공원에선 지금 네가 소리쳐도 아무도 못 들어. 바로 그때였다. 나무 사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풀썩. 낙엽이 흩날리고 공기를 가르는 낮고 깊은 으르렁 소리.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다. 남자들 사이로 흰색 털에 근육질 몸매를 가진 중형견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꼬리는 높이 세워져 있고 귀는 쫑긋 서 있으며 눈빛은 번개처럼 번뜩였다. 그 개는 천천히 유나 쪽으로 걸어와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그녀를 등지고 이빨을 드러내며 적들을 노려보았다. 뭐야 이거? 한 남자가 뒷걸음질 쳤다. 늑대야? 아니야. 저거 진돗개 아니야? 다른 남자가 중얼거렸다. 근데 왜 여기서? The what? 클리프행어이 진돗개는 왜 갑자기 나타났는가? 목줄이 있다. 누군가의 개인가? 그리고 왜 유나를 지키는가? 으르르르. 진돗개의 낮고 묵직한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공격자 중 한 명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또 한 명은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이거 훈련된 개야. 그냥 떠나자. 그런 수준이 아니야. 눈빛 봤어? 진돗개는 눈을 떼지 않았다. 유나 앞을 지키며 새 남자를 노려보는 그 눈빛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건 명확한 판단이었다. 방어, 보호, 경고. 그 순간 한 남자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겁을 줄여 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진돗개는 재빠르게 반응했다.
짧은 순간 앞발이 땅을 박차고 뛰어올라 그 남자의 팔을 밀쳐냈다. 이빨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공격은 정확했고 강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쳤고 나머지 두 사람도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쳤다. 그리고 공원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너는 누구야? 진돗개는 돌아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발치에 앉았다. 숨을 몰아쉬던 유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개의 목에 손을 뻗었다. 목줄이 있었다. 목줄은 오래된 듯 보였고 군용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작은 명판이 달려 있었고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뒤집어 보았다. 이름 무영. 무영 출신지 대한민국 육군 특수작전기한 부대 소속 부대 707특임단 비상시 한글로 지시하시오. 한국어로 지시하라고. 유나는 숨을 삼켰다. 이 개는, 아니, 이 진돗개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전투에서 훈련된 군견이었고 분명히 뭔가를 잃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아? 클리프 앵어 사마귀 어떻게 영국에 온 걸까? 왜 유나만 따라다니는 걸까? 소속 부대는 알까? 공원 입구 근처 불이 꺼진 가로등 아래 유나는 무영과 함께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거의 끊겼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진돗개의 목을 쓰다듬고 있었다.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지만 무영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주었다. 무영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진돗개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낯설지 않은 따뜻함과 어딘가 아픈 듯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707특임단 진돗개, 한국 군용견,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기사들 속에서 하나의 기사가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작전 중 실종된 특수군견 무영. 마지막 위치는 중동 지역 대한민국 국방부는 최근 연합작전 중 실종된 진돗개 군견 무영에 대한 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무영은 고위급 작전에 투입되던 특수훈련견으로 알려졌으며 실종 당시 위치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기사를 다시 읽었다. 무영은 작전 도중 실종된 개였다. 중동에서. 그런데 지금 이 밤 이 공원에서 그는 유나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명판을 따라 쓸었다. 명판 한켠에 작게 새겨져 있던 단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특별한 감정. 형체 없는 유대, 말 없는 연결,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는 따뜻함. 네가 왜 날 따라왔는진 모르겠지만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유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 순간 무영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 어딘가를 응시했다. 그리고 낮게 짖었다. 콩. 그녀도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멀리 어떤 인물이 가로등 불빛 아래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익숙한 후드, 그리고 도망쳤던 그 남자 중 하나. 그들은 돌아왔다. 트위스트 시작. 사건은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시작된다. 누군가 유나를 노리고 있었고 무영은 그 모든 걸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가로등 아래 비친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남자, 확실했다. 처음 유나를 막아서며 비웃던 자.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 또 다른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다. 왜? 다시 온 거야.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무영은 낮게 한번 짚고는 빠르게 일어섰다. 등털이 곤두섰고 꼬리는 직각으로 올라가 있었다. 전투 태세. 훈련된 군견만이 보이는 완벽한 집중 자세였다. 무영,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무영은 그녀를 한번 바라보더니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나갔다. 공원 중앙으로 향하는 방향, 그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사냥감이 아닌 위협을 제거하려는 움직임. 유나는 잠시 갈등했다.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영 혼자 보낼 수는 없었다. 형이 그를 따랐기에 헤니드니드. 유나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그녀의 손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999를 입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마침내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흉터가 있는 입과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손엔 번쩍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 개만 없었으면 넌 이미 끝났어. 그가 낮게 내뱉었다. 우릴 모욕했어. 대가를 치러야지.
그때 무영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숲길 쪽으로 뛰어들었다. 공격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뭐야? 남자가 뒤를 돌아봤다. 이 자식, 우리 걸 안 거야? 유나는 남자의 말에 멈칫했다. 우리 걸? 그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들에겐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었고, 무영은 그것을 감지한 것이었다. 무영이 추적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단순한 폭력범이 아닌가? 그들의 비밀은 무엇? 유나는 망설임 끝에 무영이 향한 숲길로 발을 내디뎠다. 공원 외곽, 평소엔 사람들조차 잘 들어가지 않는 깊은 숲. 이곳은 가로등도 없고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별빛조차 희미했다. 하지만 무영은 멈추지 않았다. 무영, 기다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약 3분쯤 걸었을까? 진돗개는 갑자기 한 나무 아래 멈춰섰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낙엽이 튀고 마른 흙이 푸석푸석 날아올랐다. 그리고 곧 무언가 단단한 물체가 드러났다. 유나는 핸드폰 불빛을 비췄다. 거기엔 금속 상자 하나가 묻혀 있었다. 녹슨 자물쇠가 달린 오래된 탄약 상자처럼 보였고 위엔 영문으로 무엇인가 적혀 있었다. Property of Ministry of Defense, Confidential. 이게 군사용 장비?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무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딸깍 소리. 무언가 건드려졌다. 유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뒤쪽에서 총성이 울렸고 나뭇가지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무영이 짖으며 달려갔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무영은 뒤쫓았고 숲속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그녀의 손엔 상자가 있었다. 무영이 지켜준 흔적,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려던 증거.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범인들이 이토록 집착하는가? 무영은 왜 이 흔적을 알고 있었을까? 유나는 상자를 들고 조심스럽게 공원 출구 쪽으로 향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요동쳤지만 발걸음은 단단했다. 그녀의 뒤엔 어느새 무영이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모든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 유나는 상자를 부수기보단 비밀번호 자물쇠를 주의 깊게 살폈다. 조작 흔적이 있었고 5자리의 숫자. 무작정 입력해선 안 됐다. 그때 무영이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앞발로 바닥을 3번 툭툭툭 치고 그 다음 한 번 멈추고 다시 2번. 1, 2. 유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순서대로 입력했다. 딸깍. 자물쇠가 풀렸다. 진짜야. 무영, 너 대체 누구야? 상자 안엔 정리된 문서 파일과 작은 USB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또 다른 작은 금속 명판, 한국어로 새겨져 있었다. 707트 긴단 실험 개최, 무형 정서 인식 및 상황 판단 특수위원견, 기억 인식 훈련 완료일, 2022.08.15 일무지역 중동 비밀기지 사이트 K 유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무영은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다. 그는 감정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위협을 구분해 움직이는 상황 판단형 전술견, 인간 이상의 감각과 조건 반사, 그리고 기억을 가진 개였다.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복호와 요청창이 떴다. 유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다 멈췄다. 지금 이걸 열면 그녀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게 된다. 무영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에 코를 가져다 댔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듯. 유나는 한참을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다. 비밀번호, 정파일 열기 중, 클라이맥스 직전, 무영의 비밀은 무엇인가? 유나는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진짜 위협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존재했다. 그중 하나는 무형 로그, 다른 하나는 영상 자료와 모아됨. 유나는 우선 무형 로그 폴더를 열었다. 한글로 작성된 훈련 기록, 작전 보고서, 관찰 일지가 정리돼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기록 일자 2023.01.11. 무영은 특정 대상을 장기간 기억하며 정서적으로 반응한다. 이상 행동, 작전 중 민간인 보호 본능이 강해짐. 특정 여성 간호사에 대한 반복적 시각 집중, 과거 치료 경험 때문인 듯. 퇴역 예정이었으나 사이트 K에서 재활용 결정됨. 간호사?
유나는 손을 떨었다. 그녀는 약 1년 전 파견 간호사로 요르단 국경 의료 캠프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떠올랐다. 중상을 입은 군견한 마리를 자신이 치료했던 기억. 증상을 입은 군견한 마리를 자신이 치료했던 기억. 등에 깊은 상처, 입안에는 부러진 이빨, 그리고 바로 이 눈빛. 무영.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녀의 손길,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꿰매준 상처까지 모든 걸 기억한 채 먼 타국까지 스스로의 발로 찾아온 것이다. 어떻게 널 버릴 수 있었을까? 그녀는 무영을 품에 안았다. 무영은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그 USB, 지금 당장 내놔. 안 그러면 넌... 뚝 전화는 끊겼다. 그리고 현관문 너머로 낯선 발소리. 또다시 그들이 온 것이다. 유나는 무영의 목줄을 붙잡았다. 무영, 이번에도 나 지켜줄 수 있어? 무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대답보다 강했다. 뭐? 마지막 전개 직전 유나와 무영은 이제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다. 그들은 진실을 가진 자가 되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현관문 너머 문고리가 살짝 흔들렸다. 유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무영을 향해 속삭였다. 지금이야. 그 순간 무영은 소리 없이 튀어올랐고 문이 반쯤 열리는 찰나 쾅. 무영의 몸이 날카롭게 돌진해 문을 열려던 남자의 팔을 밀쳤다. 비명이 울리고 발소리가 엉켜 도망치는 소리. 유나는 999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고 몇 분 후 도착한 순찰차가 범인을 붙잡아갔다. 다른 조직원도 CCTV와 진술을 통해 추적되었다. 그들이 감추려 했던 상자 안의 정보는 국방부와 국제수사기구로 넘어갔고 그 안엔 무기 거래, 불법 실험, 그리고 민간인 희생에 대한 기록까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유나는 무영과 함께 일주일 정도 더 머물렀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여니 무영은 없었다. 현관 앞에는 그의 목줄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목줄에는 여전히 한글로 새겨진 단어가 있었다. 정당, 지켜야 할 존재를 위해 다시 떠난다. 배요. 몇 개월 후 유나는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다. 삶은 예전과 같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매일 오후 5시 퇴근길엔 공원 옆 벤치에 잠시 앉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습관처럼 작은 말을 남기곤 했다. 오늘도 무사하게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를 지키고 있겠지, 무영아. 공원의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어느 순간 멀리서 들리는 낮고 낮은 짖음 한 번. 그녀는 미소 지었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올까봐 문은 매일 열어둘게. 만약 이 진돗개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무영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